안녕하세요. 전산회계 기초회계원리 분계 특강 강의를 맡은 김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전산회계 회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될 게 바로 분계입니다. 분계가 뭐죠, 근데? 어쨌든 분계가 뭔지 몰라도 분계를 하려면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계정 과목. 그래서 이번 기초회계원리를 통해서 이 계정 과목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는 분계다. 분계는 회계다. 거창하죠, 그죠? 자, 회계는 어쨌든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납니다. 분계를 잘하면 회계를 잘하는 것이고, 분계를 못하면 망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회계를 할 일이 창창한데 분계가 안 되면 만사 안 되는 거예요. 분계를 잘하는 특급 레시피라고 해서 이제 분계 특강이 이제 이어지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분계 특강을 하기 전에 먼저 계정 과목부터 정리를 하고자 이번 시간을 이제 준비한 겁니다. 자, 요 자료를 아마 조만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분계의 정의. 분계가 뭐냐? 본격적인 분계 설명은 나중에 다시 드리기로 하고, 일단 분계는 회계상 거래를 계정에 기입하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했는데, 회계상 거래가 뭐지? 글쎄요, 그게 뭘까요? 예, 그것도 조만간 또 다시 할 겁니다. 일단은 오늘은 그냥 어쨌든 기본적인 회계를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서 아니면 공부하다가 막혔으니까 이 부분 보충해주자, 이런 사람이 좀 많겠죠? 어쨌든 회계상 거래라는 개념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 계정에 기입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인식한다,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구체적인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결론은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절차가 필요하답니다. 3가지. 그 3가지가 첫 번째, 어떤 계정에 적을 것이냐. 어떤 계정에 적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계정 과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번 시간에 계정 과목에 대한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변에 적을 거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거래이익할 요소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잠시 후에 다른 뒤에 강의 이어지니까 그때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일단 한 3강 정도 예상을 하는데, 3강 정도는 요것만 할 거예요. 계정 과목만 할 겁니다. 계정 과목만. 그래서 일단 어쨌든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이에요. 일단 ABC는 쓰고 읽을 줄 알아야 영어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죠? 우리 회계에서는 바로 이 계정 과목입니다. 자, 계정 과목. 자, 넘어갑시다. 구체적으로 갑시다. 그리고 계정 과목을 또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회계에서는 꼭 해야 될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회계를 시작해서 회계를 때려치는 그 순간까지, 언제 때려칠지는 모르겠지만 때려치는 그 순간까지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를 크게 나누면 5가지입니다. 그 5가지가 바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인데 그 중에 자산이에요. 그 중에 자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계는 수도 없이 많이 해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자산인데, 자산. 회계를 배운 사람은 당연히 자산이다, 자산이구나, 그러면 되는데, 회계 안 배운 사람은 자산이 뭐지? 근데 이건 어떠세요? 재산이라는 말 어떠세요? 재산? 회계, 재산. 회계를 안 배웠어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 재산이 얼마냐? 아니면 저 사람 재산이 많대. 그러면 재산이 뭐야? 이런 사람 있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웬만한 사람은 재산이 많대 그러면 이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말을 우리 상식적으로 굳이 설명 안 해도, 그래, 저 사람 돈이 많다, 아니면 그 땅, 건물, 아니면 차 비싼 거 많이 갖고 있고 그럼 우리가 알고 상식적으로 그냥 저 사람 재산이 많다라고 판단하듯이, 우리 회계에서는 그냥 크게 보면 자산이라는 말이나 재산이라는 말이나 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회계에서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이다. 중요한 건 기업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회계를 하는 동안에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개인이 아니라 기업 입장, 회사 입장이다. 앞으로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고, 어쨌든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취업을 해서 회사의 일을 격리 또는 회계 자금 담당을 하려고 지금 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어쨌든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경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업이라는, 내가 기업이다, 이런 입장을 항상 고수하고 계셔야 돼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이다. 그럼 재화가 뭐지? 그랬더니 밑에 재화란, 여기서 화라는 건요, 이 화자가 돈, 화폐, 현금, 화폐, 돈이에요, 돈이 최고죠, 그죠?
예, 돈이 최고예요. 젊었을 땐 돈이 최고인 줄 알았죠? 예, 나이 먹으니까 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냥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죠? 어쨌든 돈. 그래서 앞으로 회계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현금, 예, 돈이에요, 돈. 그래서 재화할 때 화자는 화폐할 때 화자고, 재자는 뭐냐 그럼 재. 이 재자는 뭐냐? 이 재자는 여기 상품 등의 물품 그랬잖아요. 물품. 우리가 재물 아니면 재산이라고 할 때 재자. 요 재자 마찬가지. 요 재자. 재물, 재산. 어쨌든 재물은 물건이죠. 이때 이 물건은 적어도 팔면 금액이 얼마가 됐든 돈이 될 수 있는, 돈을 건질 수 있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화폐 가치가 있는 물건이에요. 만약에 화폐 가치가 없는 물건은 재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뭘 준다고 했는데 저도 안 가져. 데스. 그런 거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갖고 있는데 저 갖고 싶다. 그건 재산이에요. 돈 값어치가 있는 물건, 이거를 재화라고 합니다. 결국은 돈이나 물건이에요. 쉽게 하면 돈이나 물건입니다. 단 이 물건은 뭐? 그렇죠. 돈 값어치가 있는, 팔면 돈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재물, 재산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 간단하게 하면 돈이나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그리고 상품이라는 게 뭐 그냥 설명 안 해도 상품 그러면 그런가 보다 대충 감이 있을 거예요. 자세한 건 다음에 합시다. 그다음 건물. 요즘은 뭐 누구요? 조물주 위에 누구요? 네, 건물주. 그렇죠. 건물, 차량, 차. 제가 맨날 고민돼요. 예,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타고 나갈까. 오늘은 차가 뭐 7대밖에 안 돼가지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품. 이거 나중에 설명하도록 합시다. 뒤에 넘어가면 계속 나옵니다. 어쨌든 결론은 돈이나 아니면 돈이 될 만한 물건. 자, 건물이나 차량 팔면 돈 생기죠. 이런 게 회계에서는 재화라고 하더라. 어쨌든 결론은 통틀어 자산. 오늘부터 우리는 자산이라는 말이 그냥 입에 붙어서 그냥 바로바로 자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산이다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 채권. 이게 중요하죠. 채권은 뭐냐? 채권은 기업이 미래에 앞으로 타인으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 권리입니다. 받을 거.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다. 대여금. 돈 빌려줬다. 대여금. 빌려준 돈은 나중에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팔았다. 물건을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외상으로 팔았어요. 외상값 받아야죠. 받을 거니까 자산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회계에서는 자산이라고 하더라. 재화와 채권. 자산. 이제 앞으로 자산이 뭐냐 그러면 뭐냐고 묻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이건 뭐냐 그러면 자산이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그냥 주고받아야죠. 바로바로. 그래서 어쨌든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자산이라는 단어. 우리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회계 안 배운 사람은 재산이라고 했던 말이 앞으로는 자산이구나라고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개정 과목을 이제 파고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현금이죠. 진짜 많이 쓰는 게 현금이죠. 뭐니 해도 돈, 머니가 최고잖아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돈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통화 및 통화 대용증권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합시다. 또 때가 되면 합니다. 때가 되면 다 하니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돈, 동전이나 지폐, 그게 통화죠. 동전이나 지폐, 그게 돈이다, 현금이다. 그 다음 보통예금.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웬만하면 보통예금 통장 한두 개는 있잖아요. 그죠? 은행마다 이렇게 한두 개씩 통장 가지고 수시로 제가 돈 입금했다가 필요하면 돈 찾아 쓰고, 이게 수시로. 현금을 싸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집안에 이렇게 싸놓고 있으면 마음은 든든하겠지만 여행도 못 가요. 그죠?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죠?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찾아 쓰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예금. 예금도 재산이잖아요. 제 통장에 돈이 20억 들었다. 그죠? 보통 그 정도는 넣고 사시잖아요. 그죠? 20억. 그래서 그게 보통예금, 내 재산입니다. 즉 회계에서는 자산이죠. 그 다음 당좌예금. 이거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는 보통예금이 제일 중요했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회계를 하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당좌예금이에요. 근데 앞에 뭐라고 썼냐면 당좌 수표.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한 예금이다라고 썼죠. 수표가 뭐지? 자, 우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기업의 대금 결제 수단이라고 써놨죠.
여러분이나 저나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제가 일상적으로 쓰는 게 보통은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이죠. 하루에 몇백씩 쓰는 사람 많아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요, 좀. 저하고 친하게 지내고, 제가 알코올 같은 거 좋아하니까 저거 같이 좀 먹고 그럽시다. 근데 몇백만 원 쓸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늘상 몇백을 쓰는 사람은 드물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회사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라 몇억 원을 주고받을 일이 자주 생길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어쨌든 결제 수단이, 자, 먼저 현금 거래. 현금으로 주고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카드 많죠. 카드 결제하죠. 법인카드, 법카, 카드 결제하고. 카드 시스템은 아시죠? 카드로 긁으면 나중에 통장에서 빠져나가죠. 뭐 설명 필요 없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좌 수표할 때 수표, 약속어음할 때 어음. 요 두 가지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물론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이 현금하고요. 외상이에요. 현금하고 외상. 외상 알아요? 외상?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외상 알죠? 그러면 끝났는데, 외상 알죠? 끝 넘어갔는데, 지금은 외상이 뭐지? 자, 외상이라는 건 한마디로 어쨌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다. 나중에 받기로 했다. 나중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제가 보기보다 연식이 좀 됐어요. 그렇다고 몇 살이냐 따지지 마시고, 어쨌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친한 단골집에 가서 물건을 사고 돈 나중에 드릴게요 이런 경우, 아니면 술 먹고 이모 나중에 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그냥 먹고 돈이 없으면 다음에 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카드 들고 다니고 뭐 이거 하니까 사실 카드도 엄밀하게는 외상이죠. 지금 제가 체크카드 아니고 카드를 딱 긁으면 제 통장에서 돈이 딱 나가는 게 아니라, 체크카드는 그렇게 나가죠. 근데 일반 신용카드는 제가 이번 달에 결제한 것이 다음 달에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외상은 외상이죠. 근데 그건 카드 결제 카드고, 지금 그냥 어떤 특별한 증명이나 수단이 없이 그냥 나중에 주겠다 이런 것이 외상입니다. 이게 돈을 내일 주기로 했다, 아니면 한 달 후에 주기로 했다, 아니면 3개월 내에 갚을게, 뭐 이거 다 외상입니다. 어쨌든 외상. 나중에 주고받기로 하는 걸 외상. 이건 됐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표와 자, 혹시 이때 기존에 공부를 했던 사람은 이런 거 설명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강의는 회계를 정말 안 배운 완전 초짜, 왕초보들을 위한 강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들어본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또 못 들은 척하고 들으시면 돼요. 어쨌든 수표라는 거와 어음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그럼 공통점이 뭘까요? 모르겠는데, 그죠? 예, 모른다고 하면 돼요.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럼 곤란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계속 말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대화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다 들려요. 다 뭐 하고 있는지 보여요, 지금. 자, 어쨌든 수표는 뭐냐? 공통점은요, 종이 한 장에, 수표가 됐든 어음이 됐든 종이 한 장에, 예를 들어서 금액을, 제가 오늘 1억 정도는 우리가 콤마 찍어가면서 한 방에 쓸 수 있어야 돼요. 9자리. 1억 쓰는데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막 이러고 있으면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이제 회계를 하려면 억 단위가 9자리다. 이 정도까지는 딱 해야 돼요. 어쨌든, 자, 1억. 1억이라는 돈을 줘야 돼.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을 샀어요. 1억을 줘야 돼요. 근데 1억을 현금으로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때 수표나 어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카드 결제도 가능하지만 카드는 일단 논외로 칩시다. 회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현금, 수표, 어음, 외상입니다. 현금, 수표, 어음, 외상. 그리고 카드도 가끔 나와요. 나중에 시험 볼 때 나오는데 카드는 일단 빼시고 현금, 수표, 어음, 외상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현금하고 외상은 설명이 필요 없고, 설명했죠? 자, 이제 수표와 어음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다 써놨죠. 수표는 즉시, 즉 제 통장에 돈이 들어있으니 찾아가시오. 이거 수표입니다. 제 통장에 돈이 들어있으니 직접 찾아가라. 은행 가서 네가 찾아가라. 이럴 때는 수표를 발행해 주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 어음은 일정 기간 후에 3개월 후에 갚겠다.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니까 약속 어음이죠. 자, 전문 용어로 하면 만기일이 만기일이 있고, 얘는 즉시 주는 거니까 만기일이 없고, 차이점은 이겁니다. 만기가 있고 없고. 공통점은 종이 한 장에 거액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표와 어음의 공통점은 종이 한 장으로 거액을 주고받을 수 있다. 됐죠? 근데 차이점은 만기일, 따로 정해진 날짜, 몇 월 며칠 날 딱 정해진 날짜가 있느냐 없느냐. 어음은 날짜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월 1일이다. 그럼 이제 3월 31일까지 갚을게, 6월 30일까지 갚을게, 이런 것이 어음이고, 수표는 지금 당장 통장에서 네가 돈 찾아가라, 이럴 때는 수표입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앞으로 우리한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 수표, 어음, 외상, 이 기본적인 요소 꼭 기억하시고 다시 앞으로 오죠. 그래서 당조예금은 수표를 발행하려고 하는 예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제에서 수표 발행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 당조예금이 딱 떠올라야 돼요. 현금, 보통예금, 당조예금. 아시겠죠? 얘는 그러려니 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단기 매매증권. 자, 여러분 주식 들어보셨어요? 주식. 지금도 주식을 아마 거래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주식을 사고 팔고, 주식을 샀다 팔았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주식이라고 하면 되지만, 장부에 기록할 때는 단기 매매증권을 구입했다,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회계 기록상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이라고 하면 다 통하지만, 장부에 적을 때 물론 주식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일종의 표준어를 했죠.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주식을 사고 팔 때 주식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 이런 식으로 적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상품. 이것도 회계 안 배운 사람도 상품이라는 말을 전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알만 할 겁니다. 상품은 중요한 거 이거. 판매를 목적으로 팔려고 하는 겁니다. 옷가게에서의 옷, 신발 가게에서 신발, 자동차 매매상에서 자동차들, 이런 것들은 상품이에요. 상품이라는 건 특정한 물건이 아니에요. 목적입니다. 목적.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토지 건물 보이죠? 토지나 건물은 여기 뭐라고 써 있나 보면 사용할 목적이라고 보이죠? 사용할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사용할 목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 기계, 차량은 전부 다 사용할 목적, 영업용. 아, 참말로. 근데 상품은 판매 목적이죠. 제품도 판매 목적으로 내가 딴 데서 사온 거면은 상품이고, 판매 목적으로 내가 직접 만들었으면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토지, 건물, 기계, 차량. 솔직히 아무리 회계 처음 배웠어도 토지, 건물, 기계, 차량 그럼 대충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토지, 건물, 기계, 차량.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목적이 전부 다 영업용이다. 아시겠죠? 근데 상품은 판매 목적이다. 팔려고 사왔으면 상품, 쓰려고 사왔으면 토지, 건물, 기계, 차량, 이런 거. 만약에 제가 트럭, 승합차 트럭을 샀다. 승합차를 뽑았다. 근데 내가 자동차 매매상이라 샀다가 팔려고 했으면 상품이 되는 거고, 우리 회사 업무상 필요할 때 그때 운전하고 다니려고, 물건 싣고 다니려고 샀다. 그럴 때는 차량 운반구가 됩니다. 구분하시겠죠? 판매 목적. 그리고 소모품은 우리가 쓰고 있는 볼펜, 노트, 칼, 지우개, 복사용지, 이런 것들이 소모품입니다. 토지, 건물, 기계, 차량, 설명이 크게 필요 없으리라 믿고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근데 비품, 이것도 영업용이에요. 근데 영업용으로 구입한 가구, 컴퓨터, 복사기, 팩스, 전화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사무실용 가구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실에는 책상, 의자, 이런 거, 책상, 의자, 이런 거, 컴퓨터, 복사기, 에어컨, 히터, 아니면 지금 이거 우리 여기서는 빔 프로젝트, 아니 저 뒤에 전자실판, 이런 것들이 다 비품입니다. 이거 팔려고 산 게 아니라 우리가 쓰려고 샀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하고 좀 이제 어려워집니다. 자, 대여라는 말. 대여 아세요? 대여? 돈 빌려주는 거죠? 돈 빌려주는 게 대여인데, 현금을 빌려주고 발생한 채권, 돈 빌려준 겁니다. 근데 여기 단기라고 돼 있고 여기 장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친절하게 써놨죠? 단기와 장기. 우리 회계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미만은 단기, 1년 이상은 장기라고 그래요. 어쨌든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1년 이내면 단기자를 붙이면 되고 1년을 초과하면 장기자를 붙이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대여금 쉽죠? 대여금 빌려준 돈. 그 다음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매출. 정확히는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 파는 겁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외상매출금. 그 외상값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럴 때 줘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 집중하셔야 돼요. 벌써 지쳤어요? 이제 좀 이따 끊어서 할 건데 벌써 지치면 안 돼요. 참으세요. 자산 얼마 안 남았어요. 자산까지만 하고 쉴 거예요. 자산까지 요까지만 하고 쉴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집중하세요. 다시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 물건을 팔았어. 그 외상값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죠? 예, 줘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물건을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권리, 채권. 그러니까 자산인 거예요. 내가 가진 돈, 돈이나 물건, 그리고 받아야 될 권리가 자산이었잖아요. 외상매출금, 자산. 받을 거, 자산. 받을 건 자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받을 어음. 이것도 상품 매출한 겁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다. 약속 어음을 받았다. 그럼 받을 어음. 이것도 돈 받을 거니까 받을 건 자산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 글자체 좀 달라진 거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하더라. 그건 또 나중에 하시면 돼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외상매출금이랬잖아요. 그런데 상품이 아닌 물건, 상품 이외, 상품이 아닌 물건을 외상으로 했을 때, 그럴 때는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나중에 엄청 많이 헷갈려 합니다. 엄청 많이 틀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써야 되냐, 미수금 써야 되냐, 이거 별것도 아닌데 엄청 틀립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했을 때는 외상매출금. 상품이 아닌 거니까 예를 들어서 비품이 될 수도 있고, 차량 운반구 될 수도 있고, 건물도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상품이 아닌 다른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미수금. 회계에서 미자는 이쁘다는 미자가 아니라 안일미. 아직 못 받은 너. 숫자는 수입 받는 거예요. 미수할 때 수. 그러니까 미수 아직 못 받은 거죠. 아직 못 받은 돈 미수금. 나중에 받을 돈 미수금이에요. 미수 나중에 받을 돈. 아직 못 받은 돈. 꼭 기억하세요. 이 뒤에 걸 일단 빼고. 그래서 미수금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팔았다. 꼭 기억하시고 선급금. 이 선자는 회계에서 선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선자는 착할선이 아니라 먼저 선자 미리. 자, 숫자는 수입, 돈 받는 거. 급자는 지급. 수입이나 지급이라는 단어도 앞으로 회계에서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숫자 보이면 이건 받는 거, 받을 수. 급자 나오면 지급할 급, 주는 거죠. 나가는 겁니다. 수입, 들어오는 지급, 나가는 이런 뜻이니까 미수, 나중에 받을 돈. 또는 아직 못 받은 돈. 선급, 미리, 먼저. 미리 준 돈, 먼저 준 돈입니다. 자, 여기서 상품 등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하고 대금 중에 일부죠. 이때 대금 중에 일부가 바로 계약금입니다. 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계약금을 주고받은 적 있으신가요? 계약금을 주고받는 거. 그럼 계약금에서 뭐 전세, 월세를 위해서 여러분 원룸 얻으려고 계약금을 줬다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인기 좋은 건 계약금 먼저 걸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닌가? 아니면 차 인기 좋은 차는 계약금 먼저 걸고 나중에 받고 이런 거 있거든요. 계약금을 줬을 때 내가 줬을 때는 선급 미리 줬으니까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계약금을 준 거니까요. 계약금을 준 거니까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인기 좋은 차 있어. 인기 좋은 차가 있는데 막 지금 신청하면 3개월 기다려야 된대.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런 차도 많아요. 그럴 때 계약금 미리 걸어요. 그럼 계약금 걸었으니까 나중에 차가 나오면 제 차례가 되면 차를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받아야 될 권리가 회계에서 자산이었죠. 내가 가진 돈이나 물건 그리고 받을 걸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산입니다. 계약금 줬으니까 뭔가를 받아야 돼. 받을 거니까 자산. 자, 이래가지고 자산 쭉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산, 현금부터 시작해서 아까 상품, 당기비 맺은 건 보통예금, 당조예금,
뭐 외상비축금 받으러 미수금, 선급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진짜 계속 입에 담고 살아야 되니까 자꾸 말로 해보세요. 눈으로 보면은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나중에 여러분 입력하거나 공부할 때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자산이고요. 요 뒤에 부채로 넘어가요. 그건 좀 끊었다가 할 테니까 잠깐 또 머리 식히고 오세요. 잠깐 쉬어야 돼요. 한 2달 쉬었다 오면 안 돼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